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의 자팍다식 약교양서,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인문약사 송은호입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재학 중 광주 인문학 공부 모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인문학 공부와 운영진 활동을 했었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교육하는 청년 인문 살롱이라는 모임에서 현대 철학을 강연하는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약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시골 약국에서 근무 약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 잘못된 지식과 건강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 홈쇼핑의 마케팅과 광고에 쉽게 현혹되고 정작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들을 드시는 현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인 분들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4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현재도 인문학과 약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로 강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문학을 곁들인 쉽고 재미있으며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약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많지만요, 약에 대한 책은 사실 많지 않죠. 실제 있는 책들도 너무 실용서 위주로 읽기 어려운 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역사적인 얘기에 치우쳐서 지금은 사실상 쓰지 않는 옛날 약들이 많아 독자들이 공감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써봤을 약들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썼습니다. 인문학 이야기를 함께 써서 일반 대중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첫 근무를 시작한 곳이 굉장히 유명한 류마티즘 전문 병원 앞에 약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께서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오시길래 할머니 무슨 맛있는 거 가져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께서 약사님 이거 나비탕이라고, 이게 관절염에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비탕이 무슨 탕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양이로 만든 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높은 데서 잘 뛰어내리니까 이게 관절염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거였어요. 시골에서 일을 하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건강 상식과 잘못 알려진 약 사용법을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설사약으로 알려진 정로환을 빙초산이나 식초에 넣으면 이게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데, 여기에 발을 담그면 무좀이 치료된다고 해서 나중에 발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신 분들도 기억이 나요. 약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제대로 된 건강 상식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아플 때가 돼서야 몸에 좋은 거, 무슨 병에 좋은 거를 찾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인문학적 지식과 약에 대한 지식을 함께 책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주제로 잡은 약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써봤을 약으로 잡았어요. 예를 들면 소염 진통제인 아스피린, 두통의 타이레놀, 배 아플 때 먹는 소화제, 피부 연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알레르기약, 독감약인 타미플루, 요즘은 이제 다들 쓰시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또 이제 영양제인 비타민과 변비약까지 아마 목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자주 쓰셨고 또 이제 궁금했던 약들부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쓰던 약들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약사님이 알려주는 약 제대로 쓰는 꿀팁도 같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래도 구충제와 마스크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GP를 마무리할 당시에 크게 이슈로 터졌던 게 개구충제가 폐암 치료에 쓰인다라는 이슈하고 이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였거든요. 제가 구충제 부분 GP를 거의 다 완료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 구충제 관련 이슈가 터진 거예요. 이 이슈가 너무나도 커서 당시에는 약국에서도 이제 구충제를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르자 이거는 다시 내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충제 파트는 전부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마무리하는 와중에 그 후에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런 거대한 이슈가 등장했는데요. 출판사에서 바이러스나 마스크에 대한 글도 꼭 써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부랴부랴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책 한 권 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죠. 일단 출간 후에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거는 너밖에 못 쓰겠다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전문직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배우는 영역도 또 만나는 사람도 하는 일도 접하는 정보도 굉장히 한정되어 버려요. 그래서 깊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제나 사건들에 대한 시야가 좁아져 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문학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기자 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많이 들었던 거는 너가 필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아무래도 이제 이과 출신들 사이에서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약이라는 것은 건강한 삶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약의 개발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년 이상 늘어났어요. 지금 세대의 인류는 평균 수명을 거의 100세까지 바라보고 있죠. 인류가 지금같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와 수면 연장뿐만이 아니고요. 약은 점차 다양한 역할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활동적이고 생기 넘치게 살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도 하고요. 불편한 증상, 예를 들면은 알레르기, 속에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두통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변비 이런 것들, 이런 불편한 증상에도 약을 먹는 게 익숙해졌죠. 또 발기부전이나 탈모 같이 말 못할 고민까지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까지에는 역사 속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과학자들의 시도와 노력, 기적 같은 우연, 사람들의 욕망과 또 바램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약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약들이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소아과에 자녀를 데려가신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소아과 약에 항생제를 주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요즘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런 경각심이 많이 퍼지면서 아예 약을 보고 이거 스테로이드죠?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똑똑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증상에 스테로이드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질환이 천식 같은 기관지 질환, 또 류마티즘 관절염,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또 감기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인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쓰면 약이지만 너무 오래 쓰면 성장장애, 호르몬 불균형, 월면상이라고 하는 문페이스 등 부작용도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 질환에 쓰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감기 때문에 감기약으로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다음에는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약으로 스테로이드를 먹고 약물이 중첩이 되어서 결국에는 장시간 복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먹는 약 안에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약사님한테 꼭 물어봐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은 3, 4주까지만 써주시고 그 후에는 약을 조금 쉬는 휴약기를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먹어야 돼요?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또 밖에 나갈 때도 조심스러워 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맞서서 인체 자체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었는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추천드리는 거는요, 먼저 비타민 D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면역세포 활성화와 염증 억제, 심지어는 항암 효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핍 시 기관지 감염과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결핍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우리 몸 자체의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버섯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베타글루칸인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탁월하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학적 사유 중에 낯설게 보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을 새롭고 다른 관점에서 관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더욱 깊은 통찰과 창의성이 있는 새로운 시야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은 약국과 약을 낯설게 보시게 될 거예요. 약 하나에 숨겨진 무수히 많은 역사와 인물들, 또 사회의 욕망과 바램, 지나온 과거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까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먹던 이런 약들을 더욱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시게 될 겁니다. 아울러 평소에 쓰던 약을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은 덤입니다. 수학자는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경제학자는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보죠. 약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환자분들이 약국에 오면 한 번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평소 약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런 약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아나가는 재미있는 기분으로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약사가 말하는 인문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약 이야기를 쓴 저자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